네,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시정 연설을 앞두고 어제 대규모 인선 발표를 했는데요. 잠시 현장을 먼저 연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실로 가보겠습니다. 저쪽도 받았습니다. 가운데. 네, 이 시각 현재 국회의장실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예정 시간보다 다소 좀 늦어지기는 했는데 현재 한국당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문회 등 국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함께 의논을 했으면 좋을 텐데 아마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네요. 오늘 두 분 대표들께서 아마 가서 건의를 했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으니까 곧 함께 합류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십니다. 우리 국회 사상 추경 시정연설차 대통령이 국회에 오신 적은 없는데 이번이 처음이죠.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아마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국회도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정거래위원장하고 또 현재 소장, 우리 국회 처리 시한이 오늘인데 아직 제 정당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행이 되지 못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사실 AI도 발생했지만 민생 경제도 어렵고 너무 할 일이 많은데 국회가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부 쪽에서도 국회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함께 국민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회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김상조, 김희수 후보에 대해서 법정 시한이 끝나는 날입니다. 강경화 후보도 내일 모레까지가 시한인데 일정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그래서 국민들 걱정이 매우 큽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외교 수장을 아직 국회가 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누가 생각해도 정말 중요한 한미 동맹을 잘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국민들의 걱정을 우리 국회가 빨리 풀어야 되겠다. 그뿐 아니라 일자리 추경도 지금 일자리와 민생 문제가 국민들 걱정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비명을 지르고 우리 국민들이 매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추경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정말 여야가 대국적으로 마음을 열고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지난 대통령과 오찬을 통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기로 하는 게 이제 거의 3주, 4주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를 빨리 좀 속도를 내서 국회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 이 상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안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수석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수석회의 또 국회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 상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토론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도 우리 여야 원내대표 그 국회의장 주재하여 회의에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소위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지도 꽤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개 이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시켜 가는데 그거는 인선 기준이고 우리는 이제 심사 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속도를 내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우리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은 빨리빨리 진행시켜 나가자 하는 말씀을 오늘 또 드립니다. 네, 우리 의장님께서도 방금 협치를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만 정권과 협치는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를 오늘 또 방문하신다고 하고 또 청와대로 불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 정권에 비해서 모든 것이 좀 달라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진정한 협치는 인사나 정책이나 추경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 결정된 것을 통보하고 하면서 언제까지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진정한 협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협치란 먼저 협의하고 그 협의된 것들을 가지고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협치가 된다고 봅니다. 자, 인사 문제 모든 걸 다 결정을 해가지고서 국회 와서 무조건 통과시켜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경도 야당의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가져와서 또 통과시켜달라고 오늘은 국회까지 오신다고 하시고 정책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이 됐건 미세먼지가 됐건 원전 문제가 됐건 장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장관이 지금 취임한 지 2, 3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청와대가 주도하에 모든 정책들이 다 결정이 돼가지고 그것을 처리해달라고만 하는 것은 협치의, 진정한 협치의 정신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사전에 협의하고 야당의 의견이 반영된 상태에서의 국회에서의 논의가 되는 것이 저는 협치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회나 국회의원들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 신뢰는 늘 공직자 중에 처참할 정도로 낮은데 저는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여일 때와 야일 때 또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한 의원이나 같은 당이 말을 바꾸기 때문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추경과 관련해서 보면 국가재정법을 몇 년 전에 개정하면서 추경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본 예산의 편성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을 바꾸고 요건을 매우 엄격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경이 매년 상례화되면서 야당은 늘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여당은 추경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걸 둘러싸고도 국민들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 케이스가 과연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대량 실업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이 있는데 그거가 따지다 보니까 또 이상한 모양새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하나하나도 과연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 맞는지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6월 임시국회가 6월 27일 회기가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10조가 넘는 돈을 정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정해도 되는 것이 의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이나 또 제대로 된 용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발목 잡기로 비춰져서는 대단히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수년 전에 합의한 대로 추가 경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매년 이렇게 상술화된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용 하나하나도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인사청문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무자격자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는 된다고 하니까 국민들 신뢰가 떨어지는 거고, 또 야당들은 예전에 흠 있는 사람들 쓰자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 신뢰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국회가 공멸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에는 대통령께서 공약에 5대 비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5대 비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꾸 오고 예외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하니까 풀리지가 않습니다. 5대 비리 해당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실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을 요청하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해서 쓸 수밖에 없다면 5대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넘어가야 앞뒤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들이 왜 5대 원칙에 위반되는 사람을 왜 보내냐 이러니까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과하실 것이면 사과하고, 지키지 못할 부분은 양해를 얻고 넘어가고 동의를 요청하셔야지. 우리는 원칙은 지킵니다. 그런데 이것만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다 보면 여일 때 야일 때 관계없이 국회가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지켜가야만 신뢰가 회복되고 서로 간에 소모전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많이 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자고로 국방 안보의 가장 큰 기준은 빈틈없는 방어라고 합니다. 지금 북핵 미사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막을지 이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설마 북한이 쏘겠냐 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보의 기본을 놓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정부의 입장이나 청와대 입장을 듣기 위해서 국방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조속하게 소집이 되어야 할 텐데, 국방위원회 소집이나 운영위원회 소집을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고 야당도 궁금한 것이 많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최소한 이 두 상임위원회는 소집돼서 청와대 안보실이라든지 국방부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지기를 요청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월 국회가 사실상 국무총리 인선이 네, 이 시각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정례 회동 현장을 함께 보셨는데요. 인사청문회 또 추경 관련 여야의 엇갈린 입장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